아인수를 소개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아인수라고 하는 물은 우리나라 경북 영양 일월산 기슭에서 샘솟고 있는 안반수인데 정말 특이하고 아직도 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고 또 이런 물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설명은 아인수를 소개를 겸하여 물이 왜 얼마나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지 그 근본적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차트를 보실까요?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2030년까지 2004년부터 약 26년 동안에 사망에 이르는 질병의 패턴을 분석한 차트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현재까지도 그렇고 2030년까지 사망 1위에 도달하는 질병이 바로 암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 바로 심장 질환입니다. 즉 심혈관에 의한 심장 기능의 이상으로 인한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뇌혈관 질환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질병, 사망 1, 2, 3위를 차지하는 이러한 질병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은 non-communicable disease, 즉 비감염성 질환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요즘 코로나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 아니라 접촉에 의하지도 않고 삶의 방식에 발생하는 그런 비감염성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의 기저가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혈액에 달려있고 혈액 오염에 근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물의 역할을 보자면은 이 The Straits Times라고 하는 해외의 유명한 신문에 제가 과학란에 인터뷰를 한 기사가 여기 실려 있는데 제목은 Drink Water to Stay Healthy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제가 설명하고 있냐면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된다. 이것이 제 주제인데 이 인터뷰에서 제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탈수를 예방해야 되고 특히 물을 마실 때는 알칼리성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합니다. 우선 물의 역할을 우리 몸에서 보자면은 뇌의 74.5%가 물이죠. 특히 혈액 같은 경우는 83%가 물이고 혈액 중에서 특히 혈장은 93%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곧 피는 곳 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얘기는 성경에도 쓰여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은 그 단단한 뼈조차 22%가 바로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뼈에서 우리가 물이 빠져나갔을 때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되고 염증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체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의 역할이 결국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체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밥을 먹어야 되고 에너지를 얻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익한 여러 가지 성분들을 우리가 섭취를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인체는 하루 2.6리터의 물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 수치는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냐면은 누구든 하루에 2.6리터의 물의 인테이크, 즉 마시는 물로서 1.5리터가 필요하고 대사에 의해서 나머지는 생깁니다만은 즉 2.6리터의 물이 인체에 들어가고 동시에 2.6리터의 물이 인체 바깥으로 주로 소변을 통해서 이제 마시는 양하고 일치가 되죠.
마시는 물의 양이 1.5리터가 필요하고 또 소변으로 나가는 양이 1.5리터가 배출이 됩니다. 이 양은 누구나 아주 정확합니다. 저는 실제 이것을 24시간 동안 측정을 해봤기 때문에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픈 환자들은 수분 대사량이 감소가 됩니다. 줄어듭니다. 즉 정상인보다 물을 마시고 배출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물이 인체 내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분 대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인체의 대사작용이 기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그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아쿠아포린이라고 해서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유명한 교수 두 분이 사진이 실려 있는데, 이분들은 2003년도에 바로 아쿠아포린 워터 채널이라는 그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분들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세포막에는 이온 채널이 있고, 이 이온 채널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가 들어가고 세포 안에 노폐물이 반대로 교환돼서 빠져나온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분들의 연구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아니고 세포막에는 물만 전용으로 출입하는 구멍이 따로 있더라라는 것을 밝히게 돼서 노벨상을 받게 된 그러한 연구입니다. 즉 이것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이 인체에 필요한 그 많은 영양성분이라든가 성분보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온갖 성분은 그 중요한 산소조차 바로 이온 채널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유독 물만큼은 그 중요성 때문에 단독으로 전용 통로를 통해서 출입이 되고 배출이 되고, 이 연구를 밝혀서 이 출입 통로를 아쿠아포린이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이 사실로 보더라도 마시는 물이 건강을 좌우할 수 있고, 얼마나 우리 특히 인체의 생명은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기관이고, 결국 우리 인체는 세포 조직인데, 세포 속에 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전용 통로까지 만들어뒀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노화에 대해서 물과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한마디로 늙는다고 하는 것은 몸속 안에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산화 과정이죠. 우리가 늙어가는 과정이 바로 산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이 디하이드레이션, 즉 탈수 과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몸속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단백질의 손상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두 가지를 대라고 하면은 물과 인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수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단백질의 손상이 따르고, 이 단백질의 손상이 불러일으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포의 손상이 따릅니다. 이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질병과 사망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노화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래프로 이 비율을 보자면은,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는 물덩어리입니다. 가장 몸속 안에, 그런 다음에 물이 많은 시기가 약 20대 초반에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를 들수록 몸속 안에 물이 줄어드는데,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은 극심하게 탈수가, 즉 수분이 몸속 안에서 빠져나가죠. 이 차이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은 개인별 라이프 스타일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차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음료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마시면은, 이런 성분들은 몸속 안에 물이 끌고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탈수를 부추기죠. 그래서 개인별 차이가 몸속 안에 수분 함량이 이렇게 차이를 나타내고, 이 그래프는 미국의 의학자가 표시한 그래프, 결국에는 노화라고 하는 과정은 결국 탈수의 과정이고,
그 개인적인 차이는 라이프 스타일에 즉 습관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그래프는 그러면은 이것이 몸속 안에서 단지 물만 빠져나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효소와 단백질도 물에 탈수되는 비율과 동시에 정비례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60대가 되면은 몸속 안에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력도 떨어지고 대사작용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제 몸속 안이 거북해지기 시작하죠. 그만큼 찌꺼기가 처리가 안 되고 쌓여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몸의 기능이 대사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효소도 단백질이고 호르몬도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물과 7만 대 1의 비율로 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즉 단백질 분자 하나에 물 분자가 7만 개나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면은 당연히 앞서에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프로틴 데미지, 단백질의 손상이 따르기 마련이죠. 단백질이 결국에는 손상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원료, 단백질은 호르몬과 효소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호르몬과 효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제 그러면은 탈수가 이어지면은 과연 몸속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몸속 안의 물은 66%가 세포 내액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 외액으로 26%가 존재를 하고 나머지 8%는 혈액의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한번 손의 상태를 사진을 한번 보시죠. 아주 리얼하게 상상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곱고 탱탱하던 손이 몸속 안에 물이 빠져나가면은 이렇게 쭈그러들죠. 그럼 왜 쭈그러드느냐? 바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즉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세포도 손상을 입어서 쭈그러들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가 상습적으로 지속된다면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대부분 뭐 나는 아닌데 나는 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약 70%의 분들이 상습적으로 몸속 안에 탈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탈수가 상습적으로 지속된다면 몸속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로 여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우선 화학적인 상태가 변합니다. 이거는 쉽게 이해를 하시자면은 찌개를 계속 끓이면은 찌개가 쫄아가지고 진해지겠죠. 왜냐하면 수분이 끓이니까 증발을 해서 수분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찌개가 졸은 상태가 뭐냐? 화학적인 상태가 변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은 구조적인 변화가 따르고 구조적인 변화가 따르면은 결국 가장 중요한 DNA, 즉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변이된 세포다 또는 의학적인 용어로 캔서로스 셀, 즉 전암 단계의 세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암의 발생의 원인이 되고 급속한 암의 진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세포 바깥이 아닌 세포 안에서 생기죠. 결국 의학적으로 암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명쾌하게 한 줄로만 우리가 표현을, 즉 암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의학적인 정의는 DNA 질병이다. 이렇게 의학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DNA는 결국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세포의 핵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여기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유전자의 청사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 원인들이 어디서 오느냐? 간단합니다. 암이다 했을 때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라 탈수가, 내 몸의 탈수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 상습적으로 지속됐기 때문에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은 바로 암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시작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뿐만이 아니라 탈수가 일으키는 만성질환이 여기 의사분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러지 반응이 생기죠. 면역 반응에 이물질이 즉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토피 같은 경우인데 아토피가 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환이다라고 설명하면은 전문가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됩니다. 아토피균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토피는 어떻게 생겼느냐? 균에 의해서 감염돼서 생긴 것이 아니라 몸속이 변해서 생긴 거죠. 그 몸속이 왜 변했느냐? 탈수가 지속되면은 면역구의 이동이 원활치가 못하고 면역 반응이 원활치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증상이 비롯되면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물의 역할로 앞서 설명해서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물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역할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몸속에 수분을 보충해서 몸속을 유지시키죠. 두 번째는 대사작용에 관여를 하죠.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더 호사스럽게 최고의 값을 주고 산삼을 한 뿌리를 드셨다고 칩시다. 그런데 물의 도움이 없이는 산삼을 씹어서 드셨더라도 몸속 안에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대사작용이 화학적인 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의 가장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대사작용을 이루어주고 세 번째 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면역력입니다. 물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 몸이 면역력, 즉 싸울 수 있는 힘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물이 이런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갖추어서 항상성, 즉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면역력을 발휘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물의 세 가지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왜 천식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뭐 골다공증서부터 또 이제 온갖 종류의 통증, 비만까지도 탈수에서 온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탈수가 얼마나 상습적으로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제가 이 강의는 얼마 전에 해외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강연을 갈 수가 없어서 이런 유사한 강의를 해드렸는데 아주 폭발적인 접속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우리가 예방을 한다고 하자고 백신을 맞고 그러는데 아직 확실한 코로나를 치료제는 아직 개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백신 정도로 이제 예방을 할 수 있고 이러고 있는데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은 이제 우리 몸의 세포가 이제 숙주가 되겠죠. 이 바이러스들이 살아나는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1차적인 방어, 즉 면역력에 의해서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세 가지의 킬러, 즉 특수부대, 특수 전투 요원을 파견을 하는데 그 특전사 요원이 바로 우리 몸에는 세 가지의 면역구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수지장 세포고 두 번째가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마크로파즈라고 하는 대식 세포가 있고 대식이란 건 뭐냐면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직접 잡아먹죠. 삼켜버리죠. 그 다음에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가지고 자연 살해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투병들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오면은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침투된 장소에 가서 살해를 해버리는데 탈수가 지속이 되면은 혈액의 점도가 높으면은 끈적해진 혈액의 흐름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투세포들의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아주 느려지고 열악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속하게 대항군을 내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1차에서 대항을 못하고 빠져나간 바이러스들이 결국 자리 잡으면 우리가 2차 면역, 3차 면역과
것까지도 실패하게 되면 결국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이 고통받고 있는 이런 질병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을 충분히 마셔줌으로써 우리 몸에서 면역구의 이동을, 전투세포의 이동을 신속하게 해주는 것도 코로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아인수가 갖고 있는 우리가 식생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산성식품을 선호하고 솔직히 맛있습니다. 밥이라든가 빵이라든가 국수라든가 아이들 좋아하는 피자, 온갖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에 고기, 이런 모든 종류의 우리가 선호하는 식품들은 전부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산성식품만 먹으면은 우리 체액이 그 결과물로서 산성으로 기울기 때문에 우리가 밸런스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즉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골고루 마셔라, 섭취해라.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언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식품은 밸런스를 맞춰서 그렇게 노력하면 된다는데, 만약에 마시는 물을 산성수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는 음식도 산성식품을 편중해서 드시고, 맛있는데 어떡합니까? 저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마시는 물까지 산성수를 마신다? 그럼 우리 몸의 체액의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산성으로 기울겠죠. 뒤에 그림이 나옵니다만 만성질환도 만성질환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몸은 암이 오게 됩니다. 왜 암이 오게 되느냐? 암은 산성세포, 산성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물만큼은 그렇다면은 알칼리수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물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수백만 원씩 주고 구입해서 전기분해해서 얻을 수 있는 알칼리수 외에는 천연적으로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물을 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 쉽게 상상을 하시자면은 강원도에 좋다는 약수들 많죠?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약수들을 자꾸 드시는데, 불행히도 그런 약수들은 아인수처럼 자연적으로 pH 8.3을 제가 이 아인수가 pH 8.4를 나타내길래 솔직히 제가 직접 측정해 보기 전에는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좋은 물을 찾아서 연구도 해봤고, 여기 지금 이 인쇄물이 주거생활 환경의학회 한일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일본과 한국의 학자들이 세미나를 창립 세미나를 오래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일본 분들이 논문을 발표를 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때 제가 뭐를 가지고 주제를 발표를 했냐면은 한국 생물과 음용수 비교란 제목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인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곳곳에 산골 구석구석에 좋다는 약수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대표적으로 소문이 나 있고 또 명명돼 있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20군데의 전국 방방곡곡의 약수를 제가 선정을 해서, 이 개인 약수 같은 경우는 약 1400m 그 높은 고지대에서 샘는 신비한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봉약수, 그 물 좋다는 포천에서 나오는 약수물, 원효샘물,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약수를 제가 한 20군데를 조사를 해서 전부 화학적으로 일단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수치를 나타내고 어떤 성분들을 갖고 있는지 제가 전부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약수의 우수성을 제가 밝힌 적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그 지표 성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항복약수조차 거기는 환자들이 실제로 그 기거를 하면서 거기 스테이하면서 질병을 만성질환을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 없는 질환들을 치료하겠다고 항상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 숙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pH 8.4를 띄는 알칼리성 물은 그래서 제가 놀란 겁니다. 도대체 이 물의 비밀이 뭘까? 전기분해를 한 것도 아니고 조제를 해서 어떤 알칼리성의 토류금속 이온을 넣어서 특정한 성분을 넣어서 가공을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여기 아인수가 나오는 1월산 기술을 가봐도 그냥 맨 땅에서 솟는 안반수위 그냥 속칭해서 지하수위일 뿐인데 이게 어떻게 pH 8.4에 환상적인 pH 레벨.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할 때 정상적일 때 인체 체액은 세포 외액이건 내액이건 혈액이건 7.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pH가 0.1만 왔다 갔다 해도 우리 몸은 심각해집니다. 신경계통에 억제가 되고 억압이 생깁니다. 어떻게 자로 잰 듯이 인체 체액보다 정확히 pH가 1이 높은 이 로그 함수로 계산하면 엄청난 양의 하이드록실 이온이 즉 수산 이온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 한 병에 pH 1의 차이로 우리 체액에 비교했을 때 수백억 개의 하이드록실 이온이 이 물에는 녹아있다는 사실인데 이 하이드록실 이온이 마셔서 혈액으로 이 아인수를 한 잔 무슨 물이든 마시고 나면은 불과 30초 후에는 소장의 막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혈액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즉 내가 마신 이 한 잔의 물이 30초 후에는 내 몸에 혈액이 되고 1분 후에는 뇌에 도달을 하는데 pH가 우리 건강한 체액보다 1이 높다는 사실은 수백억 개의 하이드록실 이온이 침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이드록실 이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중화시켜 주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백만 원씩 주고 강제로 H2O를 떼가지고 알칼리수 쪽에 하이드록실 이온을 증가시켜서 알칼리수다하고 우리가 마시는 효과가 바로 이런 효과입니다. 그런데 아인수는 자연수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이 비밀은 저도 뒤에 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차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출된 것은 산성 환경입니다. 스트레스조차 산성 환경입니다. 더욱이 요즘 미세먼지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액이 산성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의해서 체액의 산성화를 미세먼지를 씻어주고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기에 대응해서 알칼리수를 우리가 마셔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식생활을 통해서 몸에 좋다는 알칼리성을 찾고 있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 가장 손쉽게 알칼리성 지금 고급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찾아 먹는 것보다 알칼리수, 아인수 한 병 마시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손쉬운 방법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특히 아이들이 요즘 뭐를 먹습니까? 주로 가공, 맛에 길들여진 이런 탄산음료 그런 음료를 마심으로써 액체니까 물을 대신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음료는 절대 건강하지 않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여기 뭐 소개를 뒤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토피가 생기고 또 이런 체액의 균형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강한 습관을 물려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무시무시한 cancer cell, the cause of cancer cell. 그러니까 제목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acids are the cause of cancer cell.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성이 암세포를 만든다고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의학적인 제목입니다. 제가 붙인 제목이 아닙니다. 이 의사들 차트입니다. 예. 자, 볼까요, 이제? 산성이 어떻게 암세포를 만들어냈는지. 처음에 3개월 90days. 세포 2개에서 출발을 하죠, 암세포가. 1년이 되죠? 뭐, 이때 무슨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16개로 늘어나죠. 쭉 가봅시다. 6년 차에 1677만 7천 어쩌고 뭐 이런 개수가 암세포가 몸속에 자리 잡았는데, 이때 아무리 유명하다는 첨단 장비를 검사를 하셔도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상입니다. 잡아낼 수가 없죠. 그런데 7년째가 되면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2억 6,800만 개 정도가 되면 이때 어떻게 잡히느냐? CT하고 MRI에 드디어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스캐닝이 됐다는 얘기죠. 이제 끝난 겁니다. 지금 몇 년이 걸렸습니까? 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울고불고 해봐야 이거는 초기의 얘기입니다. 지금 7년은 초기의 얘기고 대략 한 10년 정도 지나서 예후들이 이제 나옵니다.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어디가 불편하다든가. 그런 이미 이제 이 초기 이 비기닝을 지나서 한 10년 됐다는 얘기죠. 이거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제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라고? 아시드. 암세포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아시드, 산성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병원 다니시니까 선생님, 암세포가 무슨 세포입니까? 첫 번째 정의는 명쾌합니다. 아, 그거 산성세포입니다. 그럼 또 왜 그래요? 아, 두 번째도 명쾌합니다. 아, 암세포는 변이세포입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죠. 정상적인 세포는 약 4주 후에 텔리미어라는 그 펑션에 의해서 죽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자기가 죽은 자리에 똑같은 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를 복제를 DNA 프로그램에 의해서 복제를 해놓고 자기는 죽어서 이 뒤에 그림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죽은 세포들이 이제 혈액 내에 떠다니죠. 죽은 세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시는지 압니까? 1분에 30만 개씩 죽어 나옵니다. 이것이 혈액에서 떠다니다가 소변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세포가 그대로 복제가 돼서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는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변이가 돼버렸어요. 프로그램이. 맨 앞에 탈수에서 과정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변이가 된다는 사실은. 탈수가 지속이 되면. 그럼 변이가 되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살려고 세포가 죽기 전에 프로그램을 바꿔버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 유명한 네이처지의 논문들이 실려 있는데 표지 커버 스토리로 실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디코드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코드화. 딱 짜여져 있죠. 우리가 코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디코드가 돼버려요. 이게 뭐냐? 변이. 프로그램이 이제 안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임스 본드 007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007 영화 시리즈 보셔도 007이 죽는 경우 보셨습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바로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죽습니다. 암세포가 007입니다. 안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 위해서 독을 퍼부어놓고 그것이 우리가 항암요법이고 방사선을 쪼여서 죽이고 뭐 그 암치료 절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기억하세요. 시작이 어디서 됐다고요? 산성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 산성을 중화하자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매일 뭐 야채 과일만 드실 겁니까? 그럼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미세먼지 이 환경들은 이런 산성 환경에서 어떻게 탈피를 하실 겁니까? 어차피 노화 과정은 산화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기 때문에 산성화는 피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이라도 알칼리수를 마셔서 중화를 시켜줘야죠. 뭔가 밸런스를 주어야죠. 그래서 아인수 한 병을 마신다는 사실이 그저 호사스러운 사치도 아니고
누구 얘기 들었으니까 좋다니까 뭐 좋다더라 그래서 내가 마셔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몸을 내 스스로 면역력과 내 몸을 노화를 딜레이 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마시는 물이지 어렵습니까? 그냥 물입니다. 이건 살이 찌는 것도 아니고 그 물만 마셔도 살찐다는 사실은 거짓말 중에서 왕거짓말입니다. 물은 칼로리가 제로입니다. 제로. 어떻게 물을 마시는데 살이 찝니까? 네. 그래서 물만 제대로 좋은 물을 마심으로써도 제가 설명드린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혈액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네.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인수하고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액의 화학적 중성점은 pH가 7.4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유지가 되도록 조절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조절됐을 때 우리가 뭐라 하면은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동맥이 pH가 약간 높죠. 깨끗하니까. 정맥은 그만큼 더러워졌죠. 대사 후에 찌꺼기들이 대사 후 물질들이 산성을 띠고 있으니까 정맥혈은 피가 그래서 검붉죠. 당연히 pH가 0.1 정도 pH가 낮습니다. 즉 그만큼 산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혈장 속이 바로 세포 바깥이고 세포 속이 바로 세포 내액, 혈장 속이 세포 외액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포 속은 반드시 알칼리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데 ATP 대사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쓰고 있는데 장작을 아궁이에 떼고 나면은 재가 남듯이 세포 속 안에 대사 후에 물질들이 남습니다. 이 물질을 우리가 산성 노폐물이다, 뭐 이렇게 찌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세포 속 안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죠. 내보내야죠. 물 청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 청소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포 외액이 들어가서 물 청소를 해내야죠. 이것을 이루는 원리가 바로 삼투압 작용이라고 합니다. 농도 유지에 의해서 삼투압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세포 속에서 산성 찌꺼기가 증가하면 농도가 진해지니까 찌개가 졸듯이 이거를 희석을 시켜야 되니까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세포 바깥에 있는 세포 외액이 세포로 들어가서 청소를 해서 설명이 좀 복잡해졌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세포 바깥과 세포 안이 삼투압 밸런스를 맞춥니다. 이 밸런스가 깨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떻게 큰일 납니까? 세포가 쭈그러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포가 어떻게 됩니까? 산성 환경이 악화가 되니까 죽죠. 차라리 죽으면 다행입니다. 괴사를 하죠. 그래서 세포가 쭈그러들거나 괴사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응급 환자, 장기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처치를 합니까? 병원에 가시면 대표적으로 병원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광경이 뭡니까? 링거를 꼽죠. 링거를 왜 꼽겠습니까? 수액이에요. 수액. 세포 내과 외역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게 밸런스가 산투압이 안 맞으면 세포가 쭈그러들고 괴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아인수 같은 물을 뭐 벌컥벌컥 마셔주면 되는데 응급적으로 반드시 링거액을 꼽아서 혈액 내과 외액의 삼투압을 맞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장의 농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구에 그 전투세포들 이동도 빨리 가서 바이러스도 잡아 죽이고 산성세포 안에 산성도 빨리 막아줘서 산성이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벌써 잊어먹으실까봐 또 말씀드리는데 암이 어디서 온다고요? 산성에서 오는 겁니다. 산성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인수 바로바로 마셔주면 되죠. 그럼 혈장이 농도가 유지되고 삼투압이 유지되고 알칼리수니까 혈액이 알칼리성으로 중화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중탄산 HCO3라고 있습니다. 중탄산 HCO3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인식을 못 하시는데 암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암이 무슨 암입니까?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인정사정 없이 일단 당신 이거요 하면은 뭐 되게 뭐 저도 주변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멀쩡하시던 분들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 중탄산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나올까요? 중탄산이. 간단합니다. 중탄산을 분비해서 만들어내는 기관이 췌장입니다. 췌장. 췌장에서 우리는 인슐린만 만들어서 인슐린도 중요하죠. 당이 증가하면 이 혈관의 내피세포를 깎아먹으니까 혈소판이 자꾸 메꾸니까 아스팔트 구멍 포장 메꾸듯이 혈관 폭이 내면적이 줄어드니까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당뇨가 오면 고혈압이 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을 넣기 위해서 인슐린이 필요하고 췌장에서 중탄산, 췌장의 중요한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인슐린 분비도 분비지만 중탄산을 분비해내는 겁니다. 이 중탄산이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제가 많이 먹었어요. 산성식품 맛있다고 먹었다고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혈액이 뭘로 기웁니까? 산성으로 기울어요. 그러면은 알칼리성으로 유지가 안 되면 안 되죠. 우리 몸은 제가 큰일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혈액이 산성으로 기우는 걸 줄이기 위해서, 즉 pH 조절을 연기가 알칼리성이 그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췌장에서 중탄산을 분비를 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나면은 소화된 음식이 소장병을 통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산성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위장에게 강한 산성이니까. 이 강한 산성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죠? 세포 안에 산성이, 알칼리성 유전 제가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췌장에서 소화액을, 즉 중탄산을 분비해서 중탄산이 만나면은 강한 소화를 거쳐서 들어온 음식물을 산성을 중성으로 중화를 시켜서 세포 속으로 넣어야 세포 속이 무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식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은 과식을 한 만큼 산을 많이 중화를 시켜야 되니까 췌장에서 그만큼 중탄산을 분비해내야 되니까 췌장이 혹사를 당하는 겁니다. 뭐 알코올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게 우리 몸에서 pH 조절 균형을 잡아주는 게 중탄산인데 중탄산입니다. 제가 설명하니까 발음이 영어로 바이카보네이트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췌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면 가장 장기 중에서 깊숙한 곳에 박혀 있겠습니까? 아인수가 갖고 있는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제가 조금 아까 pH 8.4의 알칼리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중탄산이 들어있어요. 이 아인수에 들어있는 중탄산을 분석을 해보고 제가 양을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구나. 자연 천연수인데 이게 뭐 공장에서 지금 뭐 중탄산을 입어 집어넣습니까? 탄산음료는 만들기 싫습니다. 뭐 콜라건 뭐건 사이다건 그 탄산 인공적으로 집어넣으면 되죠. 중탄산을 이건 자연 속에서 오랜 기간 수억 년 동안 숙성돼서 자연 속에서 만들어진 중탄산, 이 발음이 죄송합니다. 탄산인데 무거워서 무거울 중탄을 씁니다. 중탄산 이온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 아인수를 마시면은 그만큼 췌장의 부담을 들어줄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한 얘기 같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췌장암을 그래서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서운 췌장암을. 그러면 pH 가지고 알칼리수로 암세포, 암도 예방해 줄 수 있다. 중탄산이 풍부하니까 그 무서운 췌장암도 예방해 줄 수 있다.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입니다. 이 물이. 그래서 아인수를 보시면 물 한 병 마시자? 그건 벌 받습니다. 우와, 내 생에 이런 물을 마실 수 있다니, 이런 물을 만나다니. 커피 한 잔은 뭐 몇천 원씩.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커피숍 하는 분들이 싫어하겠지만 뭐 한 달이 뭡니까? 1년에 몇 잔이나 마시려나 커피숍에 몇천 원씩 하지 않습니까? 이게 커피에 비교하면은 커피 한 잔에 비교하면 아인수가 뭐가 이게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말씀드릴 뭐 기회가 더 없을 것 같아서 얼른 말씀드리는데 아인수의 또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규소입니다. 규소. 반도체의 원료죠? 반도체는 엄청난 세척과 과정을 통해서 산화 과정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 씻어주지 못하면은 산화를 억제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이 IT 전자산업은 끝장입니다. 바로 뭡니까? 반도체의 재료가 뭡니까? 규소입니다. 규소. 왜? 스스로 산화를 억제해 줍니다. 우리 몸에서 규소가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자, 제가 장기 이름을 대보겠습니다. 심장, 그 다음에 혈관, 장의 내막, 이런 내막이 있죠. 내막. 산화되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네. 이런 것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전부 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조차도 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규소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주 증거가 간단하죠. 규소는 천연적인 강력한 항산화 원소입니다. 물질입니다. 규소가 섞여 있으면 예를 들어서 녹이 안 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인수에다가 못을 핀을 담가 놓으면 다른 물은 다 녹쓰는데 녹이 안 씁니다. 왜? 규소가 갖고 있는 항산화력 때문에. 그러니까 왜 심장과 혈관과 이런 중요한 장기들이 특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산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에너지, 우리가 힘을 못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런 장기는 절대 산화가 어떻게든지 억제해야겠구나 해서 이런 장기는 뭘로 만들어져 있냐? 구성이 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소가 어디에 들어있냐? 여기 들어있어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인수가 갖고 있는 그 구성상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뭐 너무 길면은 재미없어 끄실까봐 그냥 이제 뭐 넘어가겠습니다. 건강한 음료 순수하지 않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모든 과일 주스는 전부 다 산성 음료입니다. pH가 전부 산성이에요. 알칼리성이 아닙니다. 뭐 이제 뭐 우리가 이게 너무 우스운 얘기인데 뭐 유명한 스포츠 음료들 있죠. 뭐 알칼리성 이온 음료 그러죠. 근데 실제 측정해 보면은 음료 자체는 액체 자체는 산성입니다. 알칼리성이 아니에요. 제 얘기가 의심스러우면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물이 갖고 있는 이런 성분과 어떤 우리가 아직 풀 수 없는 기능적인 측면과 이런 것들을 이제 건강의학적으로 효능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도 하고 있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아인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아인수는 마시면 출렁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흡수됩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분자 H2O라고 하는 분자가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 보통의 물들은 이 덩어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잘 안 녹죠. 아인수는 잘 녹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여기다가 아이들 그 파우더 밀크만 넣어도 아인수는 빨리 잘 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 분자 덩어리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노벨상을 받은 피로 아그레 박사가 발표했듯이 물만 전용으로 드나드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나노 단위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좁은 통로로 물을 들락날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 분자 덩어리가 작은 물일수록 흡수율이 좋고 수화율이 좋은데 아인수는 그 어떤 물보다도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핵자기 공명 장치로 찍어보면 우리가 MRI처럼 NMR이라고 하는 장치로 찍어보면은 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침투가 그만큼 빠른 물이다 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물의 조건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오염물질이 없어야 되고 쭉 돼 있죠.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 클러스터 분자 덩어리가 작고 구조가 치밀하다는 물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육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육각수 연구는 제가 세계적인 물과학자 전문식 박사님을 모시고 오래전부터 제가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에서 만들어진 아인수는 육각수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물이 능력이 아주 높은데 이 비밀은 좀 더 풀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노화와 질병을 즉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성질환의 90%의 원인은 활성산소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는데 그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인수는 그런 놀라운 또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더 저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의 에너지를 함유한 그런 물이다. 그야말로 치유의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파동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거의 돼가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입니다. 좋은 물을 마시면은 질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잠깐만 이제 아인수에 대한 제가 이제 쓴 책이 있는데, 아인수가 이제 나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썼던 책인데 이 책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거만 이제 몇 줄만 힌트만 드리자면은, 저 아까 초반에 많이 설명드렸죠. 만성질환과 탈수의 관련성은 놀랍도록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세 가지 역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만성질환자의 패턴이 되게 비슷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부 혈장 탈수에서 기인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특히 아까 그 혈액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탈수가 일어나면 적혈구가 엉키죠. 특히 우리 몸의 대부분의 혈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말초혈관들인데, 혈장 피가 끈적해지니까 이게 혈액 흐름이 나빠지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흐름이 나빠지면 우리 몸속의 청소는 뭐가 할까요? 혈액이 영양도 공급하지만 찌꺼기를 빼내서 청소해서 콩팥으로 보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바로 혈액이 하는데, 혈액이 끈적해서 도달을 못하면은 피가 노폐물이 치워지지가 않으니까, 노폐물이 아까 산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세포가, 그 조직이 산성화가 되면 누가 좋아한다 그랬죠? 암세포가 춤을 추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슬쩍 빠져나간 수술을 절제를 해서 암 부위를 절제를 해도 거기서 빠져나간 세포가 어디 가서 또 살을까요? 바로 이런 산성 조직에 가서 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삼투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세포의 핵에 DNA의 네이처지 커버지에 나와 있는데, 정상적인 DNA 세포의 DNA가 프로그램이 업노멀,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바뀌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코드, 디코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세포의 핵이 단백질인데 어떻게 물이 수화돼서 보호하고 있는가, 뭐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아까 드린 설명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슬라이드들인데, 특히 뇌 보십시오. 이거 뇌가 얼마나, 이거 그 세계적인 뇌과학자 MRI를 개발하신 지금 고려대 의과대학에 계시는 조장희 박사님이 직접 발표한 쓴 책을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뇌 혈관이, 그래서 이 혈관이 혈액이 자꾸 산성으로 기울고 혈관들이 막히고 아주 미세한, 현미경으로도 안 보일 정도로 미세한 그 혈관들이 MRI로는 이제 볼 수 있죠. 막히게 되면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요즘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파킨슨,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몸이, 이 뇌세포가, 자면은, 충전하기 주로는 배터리와 같다. 그러니까 제대로 뇌가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치매와 같은 이런 질환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진짜 아인수에 대한 설명은 지금부터 이제 그 아인수의 비밀을 파헤쳐야 되는데, 이 비밀을 이제 파헤치자면, 첫째, 물 생리학과 에너지 의학을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인수가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연관돼서 이제 합니다. 또 아인수가 그래서 이제 이 땅속에서 솟구치는 물인데, 그래서 특별한 원초적인 순수한 정보를 갖고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동수라고 했는데, 정보는 파동의 형태로 우리가 전달이 되죠. 휴대폰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네. 우리가 파장과 파동에 의해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고 전달이 되는데, 아인수에는 태초에 오염되지 않고 건강하고 변이 되지 않은 순수한 정보를 이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약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요번에 한 30년 된 유명한 학회인데,
그 미학 에너지 학회 이번에 제가 회장으로 이번에 선출이 됐는데 바로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가 이제 미학 에너지가 우리가 보통 원재 개선이라고 해서 뭐 온갖 뭐 침구류도 만들고 섬유도 입혀서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있는데, 아인슈는 물질이 아니라 물 자체가 자연의 지기에서 받은 순수한 이런 그 원재 개선 파장을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을 마시면은 치료 효과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생리학 기전을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물 수력 전기 설명 들었고, 뭐 시간이 없어서 뭐 다 된 것 같네요. 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 이제 파동 에너지, 이거를 이해하셔야 제대로 아인수가 얼마나 신비스럽고 아인수가 나타내는 효과들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파동수입니다.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정보냐? 치유할 수 있는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그 정보, 치유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냐? 현대의학적인 이런 정보, 여기서 분석한 정보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순수하게 건강을 유지했던 태초에 우리 몸을 이루었던 그런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이 아인수가 몸속 안에 들어가면은 혼란스러운 또는 허틀어진 정보를 다시 정상적으로, 즉 디코드화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코드화 시켜줍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인수는. 그래서 이런 단서를 제공한 것이 뱅베니스트 박사로서 디지털 바이올로지라고 해서 의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아인수가 생겨난 그 전설 같은 스토리와 그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 효과와 또는 체험 효과들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놀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랫동안 경청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